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월요일날 6시 되면 항상 찾아오는 동방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유심히 지켜봤다면 시장의 흐름을 다른 어떤 데보다 빨리 읽을 수 있고요. 제가 5월 12일부터 이제 대박스타에 여기 월요일날 출연하면서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종목들이 중대형주인데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미리 알고 미리 선취할 수 있는,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종목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양 큰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죠. 장중에 2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자,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지수가 오를까요? 그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과거에는 지수가 항상 박스권 상단 2230포인트 오면 또 내려가고 오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다고 2030대 왔으니까 40대 왔으니까 또 내려갈 거다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대형주로 공매도를 많이 또 있죠. 대주를 해서 그럼 또 빠질 거라 생각하고 뭐 지수를 하방을 잡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그것을 왜냐하면 과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박스권 돌파 못하던 게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다. 모멘텀 상승 동력이 뭐냐? 그 상승 동력이 요즘 나왔었죠. 7월 달에 최영한 경제부총리가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경기 내수 확대책을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시행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 정책이라든지 내부 유보에 대한 가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재료들을 여러분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은 대처해야만 시장에 맞는 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급락하고 코스피는 급등했죠. 자, 그게 뭡니까? 개인들은 항상 뒷북을 치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추천한 종목도 보시면 다 거의 중대형주입니다. 지난주에 추천한 것도 늦게 추천했지만 다시 10%씩 올라왔습니다. 초대형주들이. 우리 투자 하나 이런 것도 그냥 10% 올라왔죠. 일주일 만에. 자, 그렇게 소형주보다 훨씬 좋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종목도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 실전에 매매를 활용하시면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해서 뭐 기법 강의할 시간보다는 오히려 당장 지금 수익을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종목 어떤 강의보다도 업종 분석을 빨리 먼저 해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급한 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이 정권업, 지난주에 정권업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강세장이 왔을 때 강세장이 오면 반드시 정권주를 매매해라. 여러분 계좌에 정권주나 은행주나 금융주 한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정권업 중에 가장 큰 종목이 한 개가 우리 투자증권이고 그 다음에 은행주의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주 그리고 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정권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이제 한 분석을 같이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건설업, 자 건설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상반기 때, 건설업 상반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주로 중소형 건설사들 있죠.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고, 이제는 대형 건설사 있죠. 대형 건설사. 이 대형 건설사들이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지 보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종 지수는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잘 오르고 있는데 한번 건설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 분석. 자, 건설업종은 땅 파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해야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땅 파고 뭐 건물 많이 짓고 그런 거 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 2014년도 7월이니까 자, 만 4년 가까이 4년 동안 침체를 겪었습니다. 침체. 자,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5년 차인데 자, 이제 침체를 이렇게 겪고 나서 왜냐하면 건설 경기 자체가 국내에는 아파트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까지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 2010년도부터 계속 아파트 시세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유동성이 좋은 시세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요. 2006년도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꼭지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가격 자체가 가격이. 그래서 2009년대 아파트가 고가를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아파트 건설사들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여기서 이자 미분양이 되면 건설사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죠. 돈을 빌려서 짓는데 미분양되니까 캐시플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자 부담이 아주 커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은 건설회사가 이자 부담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수익을 못 내니까 결국은 리스크, 부도 리스크가 아주 커졌죠. 그러면서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상당히 중소형 건설사들이 그래서 어려운 과정인데 올해부터 들어서는 작년까지 구조조정 거의 완료를 하고 많은 건설사들이 구조조정 완료하고 막 적자가 난 것을 대손주가 막 메꾸고 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을 많이 틀었습니다. 미분양 빅세일 해가지고 많이 틀고 나서 이제는 리스크 익스포저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지방의 건설사들이 지방주택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방 있죠. 뭐, 거제도, 울산, 뭐, 부산, 강주, 전주, 대구, 이런데, 지방에 분양하는 주택들이 분양 열기가 있으면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 건설사들이 시세가 나고 그랬었죠. 그만큼, 그러다가 이제는 대형 건설사들은 결국은 주택시장이 확실히 살아야만 전체 물량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되는 거죠. 근데 주택시장이 죽은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주택시장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설업은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이 주택 부동산이죠.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경기가 살아야만 우상향해야만 주가도 같이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실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주가가 실적보다 선행을 하죠. 경제지표 중에 가장 선행 지표가 뭐냐? 그러면 뭐 제조업 지표 그거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예측을 잘한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경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종합주가 예측이 뭐 주식은 주가는 신도 모른다. 그러죠. 신의 영역이다. 뭐, 신도 모르니까 신의 영역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경기 예측을 먼저 합니다. 경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 예측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결과적으로 경기를 살리려면,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죠. 그죠. 먼저,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가격을 오른다는 것은 내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가격 오르는 것을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해서 자, 수요가 늘어나겠죠. 매수세가 늘어납니다. 매수세가 늘어나면 또 건설사들은 주택을 어디 부지를 구해서 지어서 팔려고 그러죠. 주택을 또 공급을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야만 건설사들이 실적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자, 경기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다? 경제 살리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종합주가지수를 올리면 좋지만 부동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종합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자, 부동산 경기를 회복을 시켜 살리면 전체 경제가 살아난다. 요게 지금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이죠.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죠? 미국은 뭐 110% 아파트 가격에 주택 가격에 115%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만 있으면 1억짜리 집이면 1억 1,500까지 해주니까 부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다 모기지론이 다 부실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투입하고 금융위기에서 부동산을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다 턴을 하면서 전체도 부동산 살아나니까 경제 자체도 살아났습니다. 전체 경제가. 자, 그래서 전체 경제가 살아났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재산의 대다수 70% 정도가 전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재산의 70% 정도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려야만 심리도 살고 그 다음에 경제도 살아가는 거죠. 부동산을 대다수 내 재산이 70%인데 부동산 시세가 많이 빠져 있으면 쓰고자 해도 쓰지를 않죠. 소비 심리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계속 종합주가지수가 2011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7월까지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저점 높아진 박스권 삼각 수렴했던 상승 삼각 프로테인 와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에 계속 놀았습니다. 2030까지 오면 또 빠지고 또 올라오면 또 빠지고 이렇게 3년 동안 있었죠.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급락했고요. 급락하고 이제 더 이상 주택 가격이 빠지지 않는데 주택 거래가 작년에 많이 죽었죠. 그러다가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썼는데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에 가격이 못 돌아 대못을 치듯이 해놓은 그게 바로 LTI, DTI를 개념을 도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 이제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LTV, DTI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투자하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내 돈을 적게 들이고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LTV가 서울은 60%, 그 다음 DTI 50%였는데, 자, 이제 최경환 경제부치가 오면서 서울도 70%로 가고 담보 비율에, 자, DTI도 60% 올렸죠. 10%포인트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3억의 아파트가 60%에서 36은 1억 8천이었는데 70% 되면 37이 22, 2억 천까지 대출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대출이 늘어가기 때문에 한 15% 전체적으로 가격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크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싸죠. 지금 은행 이자가 3%대입니다. 대출 이자가 대다수. 그래서 은행 이자 3%대이기 때문에 적은 이자를 빌려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을 사겠죠. 투자용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거의 95%인데요. 계산상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투자용 부동산 그렇게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LTV, DTI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죠. 그죠? 그러면 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택 가격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뭐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까 그랬죠. 제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누굽니다. 건설 회사는
공급을 늘립니다.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자, 공급을 늘리면 매출이 늘어나죠. 건설회사. 그럼 매출의 건설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위례 신도시에 분양한 236가구인가요? 거기서 분양한 일부 평형들이 22대 1인가 경쟁이 청약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기대가 된다. 정책적인 어떤 수혜가 크게 기대된다. 그리고 자, 수요 기반 항상 가격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게 가격이 결정되죠. 그래서 수요를 늘리든지 아니면 공급을 줄이든지 공급을 늘리든지 수요가 일정한 자, 가격 정책을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 기반 확대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했는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기존 주택 팔고 새로운 주택 살 때 1가구 2주택 될 때도 디딤돌 대출을 해준다. 이래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반을 확대한 상태에서 자, 그리고 수요도 확대시키면 자, 공급 제도도 개선하는 거죠. 공급 제도를 청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제도도 간소화하고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서 아주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 제도도 많이 고치고 그렇게 고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과거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것도 보시면 실적이 이번에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잘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자, 그래서 건설업종을 이제 실적을 분석해 보면 건설회사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뭐 GS건설, 삼성물산은 종합산사까지 같이 있죠. 그죠? 이렇게 건설회사도 실적을 보게 되면 자, 작년에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안 좋았죠. 그죠? 그랬는데 1분기도 별로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현대건설도 실적이 잘 나왔고 대림산업도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죠? 좋아지는데 기저효과란 것은 자, 비교 기준이 있죠. 비교 기준에 작년 2013년도 EQ의 실적과 2014년도 EQ 실적을 여기서 해서 얼마 늘었냐.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해서 기저효과가 작년에 워낙 적자였거든 다. 거의 다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었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것은 실적 모멘텀 상승이 실적이 우상향한다는 거죠. 우상향. 자, 우상향. 실적이 좋아진다. 가장 좋은 것은 주가가 오르는 게 가장 좋은 건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등락을 하더라도 우상향을 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은 뭐 항상 어떤 경우든지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테마입니다. 영원한 테마다. 실적은. 그래서 실적 좋은 것은 사놓고 기다리면 다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작년에 적자 이후에 올해 흑자 전환했고, 흑자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을 사는 사람도 있고, 현재 실적이 좋아진 걸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 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자, 실적이, 자, 현재 실적이 좋은 거랑, 과거 실적이 좋은 거랑, 자, 현재 실적이 좋은 거, 과거 실적이 좋은 거, 자, 그래서 현재 실적이 좋고, 미래도 좋다. 자, 과거 실적이 좋은데 미래가 좋고, 과거가 나쁜데 미래가 좋고, 이러면, 자, 현재 좋고, 미래도 좋다면 이 실적이 주가의 변동성이 없이 그냥 주가가 쭉 좀 오릅니다. 이렇게. 변동이 별로 없이. 근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미래도 좋다. 이것도 뭐 개체 좋아요. 근데 과거에는 나빴는데 과거에 나빴는데 앞으로 좋아진다. 이게 턴어라운드입니다. 과거에는 나빴는데 현재는 앞으로는 좋아진다. 그럼 현재가 여기다 아니면 지금부터 이렇게 우상향 턴어라운드 한다. 턴어라운드 하죠. 이렇게 어떤 주식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하는데 이 턴어라운드 주식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가장 크게 오른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주식을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적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사죠. 그런데 실적이 나왔을 때 안 좋아지면 다시 제자리 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 샀는데 정말 실적이 나왔어요. 자,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해서 지금 미리 샀어요.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샀는데 정말 10월 달 되니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주가가 가다가 잠깐 조정받으시면 또 다시 갑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 샀는데 진짜 3분기에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럼 제자리 갑니다. 주가. 그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주식은 등락이 있다, 초반에는. 그리고 나서 확실한 실적이 안착됐을 때 우상향을 계속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은 이렇게 턴어라운드다. 기억하셔야 돼, 턴어라운드. 자,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도 좋아지고 4분기도 좋아져야만 주가 갑니다. 자, 2012년도 가을에 제가 10월 달에 하이닉스 24,000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 같은 것도 9,000원대 할 때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은 아프리카 실적 때문에 향후에 다른 건설회사는 2013년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만 두 개는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실제 두 개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도 빠졌다가 가장 빨리 대우건설은 9,000원대 왔죠. 많은까지 6,000원대 갔다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전에는 대우건설이 주가가 6,000원 갔다가 8,000원, 7,000원 갔다가 다시 6,000원 갔다가 7,000원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지금 박스권 돌파했죠. 바로 턴어라운드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은 그만큼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행보하다 갔죠. 그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개선돼서 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건설주들은 자, 건설업종 지수나 건설업종 실적은 흑자전은 턴어라운드다. 그리고 감익. 자, 향후에 실적에 대한 이익이 감소될 거라고 이런 그런 리스크는 적다. 그리고 환율 우려도 적다. 환율에 대한 대형 수출도 있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자동차주 이런 것은 대형 수출주들은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죠. 지금 현재 환율이 1,000원대 초반이지만 1,000원도 깨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종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도 물론 있긴 있어요. 건설주도. 그런데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감소할 그런 리스크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턴어라운드, 실적도 그래서 결론은 실적과 주가는 실적도 우상향 턴어라운드 하고 자, 주가도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주가도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할게. 지난번에 똑같은 개념이죠. 정권주도 구조조정하고 안 좋다가 실적이 이렇게 실적과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반기에 계속 좋다 그랬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간다고 지금 20% 올라왔다고 10% 올랐다고 정권줄 안 잡았으면 오늘 또 그냥 급등했죠. 교보증권 12%까지 가고 수급이 아주 좋은 교보증권, 우리 투자증권 너무 3% 그러니까 오르죠. 그죠? 계속 오릅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과거처럼 또 빠질 거라 팔고 나면 내일도 또 오르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물론 내려갔다 다시 가고 그러죠. 그래서 우상향한다. 우상향 지속 꼭 기억하시고 한번 기억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계속 종목 리뷰와 종목 진단까지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종목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목표가 시연한 종목 중에서도 들고 와야 될 종목인지 팔고 없애야 될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및 투자 의견이고요. 오늘 최고가 대비입니다. 수익률은. 자, 매수가 이후에 KT무지 오늘 6%대 올라갔다가 빠졌죠. 4,400원 끝났는데요. 장기 투자로는 아주 좋기 때문에 장기로 보유하시고요.
우리 산업은 17,150원, 제가 17,500원 정도까지 목표가였는데, 중기 목표가가 17,150원 갔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형주가 코스닥이 안 좋고 이러면서 빠지고 있는데요. 실적도 2분기 실적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향후의 성장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30% 갖다 빠지고 있는데 중장기로는 보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많이 오른 종목 미리 다 추천해 드렸어요. 그죠? 현대건설도 52,000대 해드렸고요. 대우증권도 8,700원 해드렸고요. 지금 1,300원이 왔죠. 자, 그리고 우리 투자도 해드렸고요. 그래도 하나도 지난주에 종목 대형주들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들. 자, 대림산업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대림산 현대건설 다 해드렸죠. 자, 대우증권도 5월 19일에 해드렸는데, 자, 2달 정도 만에 지금 20% 정도 왔고, 중기 보입니다. 11,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백사는 소형주죠. 소형주인데, 5,300, 지금 6,000원대인데, 일단 한번 매도를 하고, 여러분 계좌 있으면 이익 실현하고, 대형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를 그리고 중앙백신 제가 여러분한테 목표가 17,000원에 말씀드렸죠. 목표가를 17,000원 해드렸는데 17,200원 찍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목표가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드리지 말자. 바로 목표가 시연했기 요런 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괜찮은 것은 계속 가도 됩니다. 하지만 건드리지 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런 종목들 있죠. 대우인터넷 목표가 단기적인 앞으로 목표가 42,000원이고요. 현대건설 74,000원. 테라세미콘은 장기적으로 뭐 지금 14,000대 17,000원 정도 되고요. 우리 투자증권 13,000원 중장기, 하나는 33,000원 정도 기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죠. 대우인터넷을 또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미얀마 가스전 좋다 그래서 잘 나왔고요. 현대건설도 실적 잘 나왔죠. 52,500인데 수익률이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죠. 대형주가. 자, 3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대형주가 이렇게 수익을 갖다 주는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SS증권방송에 보시면 제 광고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앞에 3년 만에 기회가 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SS증권방송에 왔다 그랬죠. 여러분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보세요. 대형주가 여러분한테 기회고 사면 대형주 채권 사면 수익이 납니다. 크게. 앞으로도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자, 지수가 2063은 당연히 돌파할 것이고 2231포인트가 사상 최고가인데 그것도 아마 돌파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도 중소형주, 소형주 갖고 놀겠습니까? 대형주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그죠? 일주일 만에 7월 20일 일주일 만에 10%씩 나는데 여러분 다 10억 있어도 한 종목 사시면 돼요. 10억 1억 가지고 세 종목 사면 10% 못 내죠. 1억치 샀으면 하나도 일주일 만에 10% 보죠. 자, 우리 투자 10% 샀으면 일주일 만에 10% 봐요. 그죠? 1억치 사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야만 장이 좋을 때 2,200 가면 1억 가지고 2억 정도 이렇게 벌죠. 자, 그래서 종목을 소형주 가지고 이렇게 가지 마시라. 안 갑니다. 이렇게 현대라서면 지금 안 가요. 이거 9월 달부터 갈 거야. 아마 지금 당장 안 갑니다. 7% 왔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이 아니라 자, 몇 개 종목을 이따가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면 한 10분 정도 뒤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강세장일 때 여러분이 매매할 종목은 몇 개 없습니다. 업종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주가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매매하시면 된다. 집중 투자로.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다 해드리고 중기 다 보유입니다. 대우인터, 현대건설, 우리 투자 하나까지 다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 이제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번 차트로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KT무직이죠, 이게. 자, KT무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하다가 다시 일봉 차트인데 내려갔으면 종가로. 근데 22평선 안에 있죠, 그죠? 보시면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 종목도 자, 주봉상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봉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 얘기는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00원대까지 가도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잘 안 빠지는 거, 호스닥 오늘 뭐 10포인트 장중에 이렇게 급락을 해도 이 주식을 별로 안 빠졌죠. 오늘 뭐 플러스인데 오늘 6% 가다가 이 정도 보합 정도로 왔으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그죠? 그것은 실적 중에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 나올 건데요. 작년에 적자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큰 손들이 수급이 좋기 때문에 가도 되는 주식이죠. 그래서 매매는 여러분 하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산업을 보시면 자, 월봉으로 보면 17,150원 찍었는데 가고 있죠. 그죠? 자,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월봉이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단기 고가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일주일 급등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요런 것은 실적도 좋고 향후의 전기차에 대한 수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자,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조정은 일봉산 조정은 들어갔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라. 중장기 보유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중장기로 보유하되 어느 정도 비중이 뭐 올라가면 좀 팔고 비중 한 20-30%에서 절반 정도 팔고 다시 내려오면 또 판 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기본 비중을 갖고 내도 됩니다. 장기적 아니면 수익 난 상태에서는 계속 들고 와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정권주는 이따가 대우증권도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잘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상향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백사는 아까 전에 제가 백사는 매도를 하라 그랬죠. 자, 수렴하고 방향이 밑으로 깨지고 있죠, 오늘.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쉽지 않다, 시세가. 왜냐하면 지금 중소형주가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소형주를 제가 하지 말라고 뭐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중소형주는 조금 조심하지. 물론 중소형주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사지 말라는 거죠. 소외된다. 나중에 중소형주가 소외됐다가 어떻게? 대형주가 많이 가가지고 이제 대형주 해봐야 되겠다. 그때 사시면 대형주가 꼭집니다. 대형주 먹어봐야 30%죠. 그죠? 지수가 2000에서 2300 가면 지수 15%죠. 그럼 지수보다 2배 가는 레버리지 같은 게 ETF 레버리지면 2배죠. 30%죠. 그죠? 그래서 주로 30% 등 대형주들은 지수가 20% 가면 뭐 한 30%, 15% 가면 한 30% 수익량이 정상적이고요. 만약 2300 가면 한 50% 정도 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은 탄력성이 높고 실적이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 은행 정권주 같으면 한 50% 가겠죠. 바닥에서. 그렇게 가면 거의 50%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 17,200원이죠. 그러거나 테마로 불었다가 백신 발생했다 그래서 밀양에 시가부터 해서 갔다가 17,000원 가면 일단 팔아야 되죠. 그죠? 겁나가 안 가죠. 있죠. 안 가. 매도 사인 제가 들었듯이 종목신은 안 갑니다. 그죠? 왜 안 가냐?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30%는 올랐죠. 그죠? 뭐, 이 30% 오르면 거의 주가는 많이 온 거예요. 대다수. 그래서 겁나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개별주는 건드리지 마시라. 신규 매수 이런 거 아니고 장기 투자 아니라 테마가 불 때 팔고 나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우인터 같으면 자, 행보하고 있죠. 일봉상으로. 그런데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을 보면 여기 하늘선에 왔다가 행보하고 양봉이 뜨고 있죠. 행보하고 다시 추가 상승할 걸 보이는. 왜? 요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매물대를 뚫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뚫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초대형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좋다. 좋고 좋을 호자 좋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죠. 실적이 좋다.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이죠. 바닥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기적인보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물론 여기서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현대건설은 이따가 따로 해드릴 테니까 현대건설 하시고 자, 우리금융 우리 투자증권도 이따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새 종목에 나가는 게 거기서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오늘 자, 이렇게
해드리고요. 자, 보시면 건설업종 중에서 자, 오늘 제가 세 종목 1번, 2번, 3번 요 세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이 좋은 강세장에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업황 개선, 업황, 업종의 시향, 업종의 시향이 개선되는, 좋아지는 것은 어떤 게 있나? 그 중에서 좋아지는 업종 중에서 그 중에 대표주 삼선입니다. 자, 대표주 삼선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을 가지고 한번 매매해 보세요. 매매는 주식은 주가는 등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법, 차트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배운 지식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투자증권 금융 정권주죠. 정권주고요. 그래서 자, 우리 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 금융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비슷합니다. 수익률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계를 찍어서 전문가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동방박사가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 투자증권을 강조하죠. 저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증권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투자증권 하다가 대우증권하고 대우증권 하다가 뭐 대신증권하고 대신증권 하다가 키움증권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대형주 중에. 물론 정권주는 우리는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거액자산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를 하는 것보다는 대형주가 낫기, 우리는 거의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큰 돈을 버시려면 종목이 많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자, 저는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방에 오시면 VIP 회원들은 자,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있다. 1,000만 원 있으면 투자금이 1,000만 원 있으면 요거 가지고 1년 동안 2,000만 원이 되도록 만들려면 자, 1,000만 원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동방박사가 오늘은 우리 투자 추천하고 내일 현대건설 추천하고 모레 하나 추천했어요. 세 개를 다 추천했으니까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오늘 200만원치 사고 또 내일 또 200만원 사고 모레도 200만원 사고 종목을 백화점처럼 5종목을 산다든지 3종목을 사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추천하니까 다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대형주니까 다 수익이 났겠죠. 그죠? 한 10%씩. 그런데 장이 나빠요. 그죠? 장이 나빠. 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형주는 빠지겠죠. 물론 제가 추천 안 하게 추천했다 빠져요. 그죠? 그러면 이게 좋을 때는 다 올라갔다 나쁠 때 또 다 내려가요. 종목이 많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여러분이 펀드 가입하듯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1년 동안 펀드 가입을 10% 납니까? 그죠? 잘 안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요. 이렇게.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그럼 1년 동안 아무리 가봤자 이 1,000만 가지고 1,000만, 1,100만도 벌기 힘들어요. 주식 이렇게 배우시면 리스크 관리는 배우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 한 종목을 사더라도 확실한 종목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장이 좋잖아요. 그죠? 시장이 우상향, 코스피가 박스권 포스가 가고 있어. 날아가고 있다. 가는 말이다. 그럴 때는 가는 말일 때는 집중 투자를 많이 사야 됩니다. 비중을 높여야죠. 비중을 크게 높입니다. 기존엔 한 종목당 장이 나쁠 때는 20%씩 사더라도 지금은 30%는 사야 됩니다. 최소 한 종목당. 그죠? 그래야만 되죠.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세 종목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세 종목을 샀을 때는 5종목 산 거 가지고 세 종목 샀을 때는 훨씬 더 수익이 빠르고 세 종목 사는 것 한 종목 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종목이 뭐 있습니까? 자, 제 방에 얼마 전에 오신 VIP 회원도 제가 자, 기본 한 종목은 30% 사라. 자, 우리 투자증권 반드시 30% 사라고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고 30% 사라고 고쳤는데 그랬는데 안 사요. 30%. 많이 사요. 20% 사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종목을 지금 10% 왔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30%는 기본적으로 사고 그것만 사라고 계속 다른 중소형주 팔면 거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금밖에 안 삽니다. 그죠? 왜?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죠. 자금도 억대 이상이신데 그러면 억대 이상이면 종목을 집중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라. 집중해야만 수익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종 업황 개선 업종 대표주 공략 3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이 중에서 업황이 개선되니까 실적도 개선됩니다. 그죠? 실적도 개선되고 업황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대표주기 때문에 보고 매매를 하시면 큰 손실이 없이 안전하게 수익이 내고요. 비중을 많이 실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다. 조정 들어갈 것 같으면 일봉으로 조정 들어가면 비중을 절반 줄이면 되죠. 절반 줄였다가 현금 갖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목표가 11,100원에서 지금 현재 11,100원인데요. 목표가 13,000원입니다. 중기 목표가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13,000원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대박이죠. 근데 조정받고 가는 단기적으로 11,500원이니까 내일 정도 단기 목표가에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은 단기적으로 67,000원 이렇게 되지만 중기 목표가는 74,000원입니다. 앞으로도 10,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15%. 자, 그리고 하나는 자, 29,250인데 33,000이니까 앞으로도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도 3만원대 초반 가면 다시 조정을 좀 받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중기 목표가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손절가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 투자 9,900원, 현대건설 6만원, 하나 27,000원. 자, 손절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업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로는 고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예상하고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간단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지난주에 이어서 정권업에 대한 우호정책, 오늘은 우호정책 뭐가 나왔습니까? 정권주 우호정책, 오늘은 배당 정책이 나왔죠. 배당 가세를 분리가세 한다는 얘기죠. 분리가세.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자, 은행주를 하고 정권주를 사는 분들이 누굽니까? 소액 1,000만원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자금이 크신 분이 많이 사고요. 또한 은행에 자금을 현금 20억 있다 그러면 현금 20억 갖다 놓으면 금융 이자 소득세에 대한 종합과세를 물어야 됩니다. 금융종합. 그러면 결국은 자, 배당을 받아요. 내가 SK텔레콤을 갖고 있는데 연 3.5% 배당을 받는데 현재는 배당 수익률 3.5%를 배당받아서 은행 이자보다 더 크니까 받았는데 이 배당금하고 은행에는 이자랑 같이 합쳐서 종합과세를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분리과세 한다는 거죠. 배당에 대한 것은. 주식해서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큰 손들은 분리과세 때문에 비과세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0억씩 싸들고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종합과세 때문에 안 되죠. 이자서 2천만 원 넘으면. 그래서 보험회사 10년짜리 장기 보험에 넣으면 비과세니까 거기 갖다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배당에 대한 소득을 배당주를 산다는 얘기예요. 배당주 가장 큰 게 뭐죠? 나는 10억, 20억 갖고 있다, 현금을. 그러면 은행엔 10억 넣고 그 이자 받고 나머지 10억은 SK텔레콤 사면 되거냐, SK텔레콤. SK텔레콤 3.5%, 4% 주는데 기본. 은행보다 이자를 2% 정도 더 줍니다. 은행 요즘 2% 이하죠. 그러면 3.5%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물론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 14%는 합니다. 소득세는 공제를 하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랑 합치지 않는다는 거죠. 따로 노니까 개인들은 그냥 14% 배당 원천 징수하면 끝입니다. 큰 돈 있는 사람 엄청나죠. 만약에 내가 배당 소득세가 2천만 원, 배당백 2천만 원 되고요. 은행 이자 2천만 원 내. 그러면 이 4천만 원 가지고 얼마? 38%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세를, 이자 소득세를. 그런데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 14%, 요 배당수 14% 내고 요것도 10% 이렇게 소득 내면 얼마 안 되잖아. 만약 14% 내면. 자, 그래서 아주 이자가 저렴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정권주, 은행주가 많이 갖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SK텔레콤이 급등했습니다. 바로 분리과세 때문에 그렇죠.
SK텔레콤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싸들고 가서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정권주 같은 것도 이제는 배당을 뭐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권주의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그러면 물론 정권주는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돈을 싸들고 큰 손들이 와서 SK텔레콤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정권주 가는 거죠. 현대건설도 현대건설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설주 업황 개선이다. 그래서 실적과 외형과 이익이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지수 좋으면 그냥 갑니다. 그죠? 그럼 현대건설 매매, 건설주, 대형건설 다른 건 매매, 현대건설 매매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 자, 하나가 아주 중요한데 작년에 저는 9월 달에 하나 케미칼을 19,000원 내에 사라가 24,500원 정확히 최고의 고점에 최고점이 24,800원, 24,500원 문자 줬습니다. 팔라고. 그래서 고점 이제는 하나입니다. 자, 하나 케미칼은 좋지만 하나다. 그래서 하나를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아주 중요한 태양광이라든지 화학의 업황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탄력성도 아주 좋기 때문에 우상향해서 쭉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가 이야기 해드렸듯이 반드시 이렇게 목표가가 있죠. 중기 목표가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라. 그래서 또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알기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강세장에서 여러분이 꼭 매매해서 큰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가 건설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뷰도 해드렸고요. 앞으로 공략할 세 종목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우리 투자 현대건설 하나도 해드렸는데 차트는 못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일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그래서 내일 리치맵.co.kr로 오시면 아침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하니까 여러분 오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상세히 차트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랑 합쳐서 어떻게 매매할지 매매의 핵심 포인트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일 오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후 2시 반에 종목 신호등에 보시면 늘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진단해 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셔서 강세장의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